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통계학과 신재윤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진 것을 보아 여름이 왔다는 것이 슬슬 실감이 납니다. 여름하면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물론 생각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호러물이 제일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등골 오싹해지는 기분은 무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포 특집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글어스를 통하여 세계 여러 귀신들을 한자리에 모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귀신은 중국의 강시입니다. 강시는 흔히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징으로는 두 팔을 직각으로 세운 채 콩콩콩 튀듯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강시는 청나라 시대의 전쟁으로 인해 죽은 수많은 시체를 최대한 많이 운반하기 위하여 기다란 대나무에 시체의 소매를 엮어 한 줄로 운반했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두 운반자가 대나무를 어깨에 지고 시체를 옮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딱하게 어깨가 굳고 발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운반자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콩콩 뛰듯한 모습으로 비춰져 지금의 강시로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강시가 청나라 옷을 입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해당 링크에서 청나라 옷을 입고 있는 광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강시는 청나라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귀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귀신은 우리나라의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는 언제나 미인으로 둔갑하여 당대의 권력자를 홀리는 여우 요괴입니다. 저도 발표를 하기 전까지 실제로 구미호가 꼬리가 9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한 꼬리가 수행을 거치게 됨에 따라서 9갈래로까지 갈라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설에서는 여우가 500년을 수행할 때마다 꼬리가 둘로 갈라지며 꼬리가 9개가 되는 즉시 불사의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설에서 구미호는 여인으로 변신하여 사람들을 홀리고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로 묘사되지만 인간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 100개를 먹으면 인간이 될 수 있다거나 인간 남성과 결혼해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미호를 물리치는 방법으로는 남성에게 배신당하거나 또는 구미호가 소지한 여우 구슬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링크를 보시게 되시면 여성과 남성이 있는데 이 여성의 꼬리가 9개 달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미호가 해당 남성을 홀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간 남성과 진실된 사랑을 이루려는 구미호도 존재하지만 해당 작품에서는 구미호의 영악한 면이 돋보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할 귀신은 루마니아의 흡혈귀입니다. 밤에 무덤에서 나와 살아있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악귀라고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아는 뱀파이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흡혈귀의 외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흡혈귀는 이처럼 뾰족한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송곳니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많던 당시에는 전쟁터에서 전사들의 흥분이 극에 달하여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도륙하고 시체를 훼손하며 시기나기까지 하는 데 이르렀고 온몸이 피로 범벅된 전사들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목격자들이 이들을 흡혈귀라 칭하면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흡혈귀에게 물리면 흡혈귀가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것은 광견병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지식이 없던 중세시대 때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라는 가설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혈귀를 모티브로 한 영화 트와일라잇을 기억하신다면 남자 주인공 에드워드에 의하여 인간이었던 여자 주인공 이사벨라가 흡혈귀로 바뀌게 된 장면을 아시겠습니다. 그러한 설정은 이렇듯 잘못된 설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흡혈귀를 퇴치하는 방법으로는 흡혈귀가 두려워하는 십자가와 마늘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죽어서도 저승으로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악령이기 때문에 심장의 쐐기를 받고 목을 잘라 그 시체를 불로 태워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의 귀신 미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미라가 만들어진 이유는 당시 시대 사람들은 저승과 이승을 연결해준다고 믿은 나일 강변에서 미라의 신 아누비스 마스크를 쓴 우두머리의 지휘 하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70일에 걸쳐서 미라로 만들어진 뒤에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 미라의 생전 모습과 똑같이 생긴 마스크를 만들어 씌워 죽은 영혼이 부활할 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음 링크를 가보시게 되시면 이처럼 관에 묻힌 미라와 현존 당시의 얼굴과 같은 마스크를 위에 덧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생각을 뇌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심장은 중요한 장기로 꺼낸 다음에 따로 붕대로 싸서 넣거나 실로 꿰맸다고 합니다. 한편 심장과 달리 뇌를 그다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미라 제작 시에 시신의 뇌를 제거했습니다. 이러한 미라는 붕대로 감겨져서 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왼쪽, 오른쪽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라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종종 쓰는 방법인 소금을 뿌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귀신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무더위를 날리기에 부족하셨다면 올 여름을 강타할 여러 소재의 호러물들이 상영 예정이니까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